한 가족에게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국제전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했다는 동생이 사고를 쳤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돈을 보낼 수 없는 사이 동생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고수익 취업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아 현지로 향했다가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려 감금, 폭행, 마약 강제 투약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코인 환전소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지에 들어갔습니다. 항공권까지 제공받아 출국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실제로는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돈 세탁과 보이스피싱 거점이었던 겁니다. 출입증 제작을 핑계로 모든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폭행, 감금, 심지어 장기 적출 위협까지 가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한 20대 한국인 청년의 사례입니다. 조직원들은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불렀고 그 청년은 21호로 불렸습니다. 전신이 피멍투성이었고 왼쪽 다리는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마약까지 투약당했고요. 청년은 숨을 못 쉬겠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절규했지만 끝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조직원들이 시신을 중국인이라고 속여 사건 자체가 은폐될 뻔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감금된 한국인 수는 상반기에만 250명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행 통장 고가 매입,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제안에 속아 현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마약 운반 등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먼저 채용 단계를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광고를 올립니다. 월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이라는 조건을 내걸고요. 특히 20대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강력한 유혹이 되거든요. 출국 과정도 치밀합니다.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로 입국시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픽업을 나옵니다. 그리고 외딴 곳에 있는 건물로 데려가는데요. 대부분 국경지대나 산악지역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건물에 도착하면 바로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출입증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범죄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거죠. 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가상화폐 사기나 돈 세탁 작업에 투입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이 시작됩니다. 전기봉으로 고문하고 물고문도 가합니다.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화장실 사용도 제한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인신매매입니다.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가격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인데요. 이때 가족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요. 실제로 돈을 보내도 풀려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요구받거나 다른 조직으로 다시 팔려가기도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 피해자는 권총을 꺼내 들이대고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정기 고문을 당하며 범죄에 협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탈출하지 못했다면 영영 가족도 못 보고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했고 중독 상태에서 더 심한 범죄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범죄가 캄보디아에 집중되는 걸까요? 첫째, 느슨한 법 시행입니다. 캄보디아는 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범죄 조직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둘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도주가 쉽습니다. 범죄 단지를 국경지대에 설치하면 단속을 피하기도 용이하고요. 셋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런 범죄 단지가 현지 경제에 상당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런 검은 산업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넷째, 중국 자본의 유입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은 중국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긴 겁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 범죄 구조는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얀마 국경지대에서도 비슷한 범죄 단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내전 상황이라 법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 범죄 조직들이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라오스와 베트남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명이 이런 범죄 단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대만인, 말레이시아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수익 취업이라는 미끼에 속아 현지로 간 사람들인데요.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사건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주요 지역에 여행 자제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 포이펫, 바벳 등 국경 도시에는 최고 단계 경보를 내렸고요. 경찰청도 현지 당국과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범죄 단지가 외진 산악지대나 국경지대에 숨어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지 정부의 협조도 소극적인 편이고요. 일부 현지 공무원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또한 구출 작전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인질을 해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했고요. 미국 국무부도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압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청년층을 겨냥한 해외 취업 사기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야 하고요.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기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취업 제한은 의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실질적인 외교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경제 제재나 원조 중단 같은 카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이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미얀마 등 인접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각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돈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해야 하고요. 넷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담 창구를 만들고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귀국한 후에도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다섯째,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범죄를 모집하거나 중개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이들을 엄벌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회사명을 검색하고 리뷰를 찾아보세요.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애매한 조항이나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거부하세요. 셋째, 여권이나 통장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현지 도착 전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연락처를 저장하세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일정을 알려두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여섯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범죄 단지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번호로만 불리던 우리 청년들. 21호로 불리다 숨진 청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참혹한 현실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를 넘어 국가의 대응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제사회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은 여러분의 꿈과 절박함을 이용합니다. 조금만 의심하고 조금만 더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피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과 미래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